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어제 기아가 애플카의 생산에 맡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우선 오늘 기아 측에서 해명 공시를 띄웠죠.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근데 그럼에도 오늘 기아차가 9만 원을 뚫고 올라갔고요. 관련 부품주들 코다코, 구형테크, 아진산업,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 급등세를 보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너무 조금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서 접근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현대모비스 시초가에 한번 팔았어야 하나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들고 가보려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기사부터 먼저 내보내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초래하네요. 기자분들 단독 최초 이런 타이틀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용 정확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20일 싹쓸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은 최대한 아끼면서 할게요. 이해 부탁드려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기부양 의지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아차와 LG전자 관련 이슈가 조금 크게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3,100선 위로 다시 올라서기는 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시면 어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개인만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점차 저점을 높여나갔고요. 어제에 대비해서 2%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1위는 SK케미칼, 2위는 LG화학, 3위는 삼성 SDI, 4위는 NC소프트, 5위는 LG이노텍이고요. 코스닥 1위는 원익IPS, 2위는 시젠, 3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4위는 JYP엔터, 5위는 PSK입니다. LG이노텍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북미 지역 스마트폰 카메라 수요 확대로 작년 4분기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를 감안해도 퍼가 9배 정도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시면 원익IPS, PSK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순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보시면요. 코스피 1위는 LG전자, 2위는 SK, 3위는 LG이노텍,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SK케미칼이고요. 코스닥 1위는 YG엔터테인먼트,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박셀바이오, 4위는 동진세미캠, 5위는 SK머티리얼스입니다. 하나솔루션, 바이든 취임 맞물리면서 다시 강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진세미캠, SK머티리얼즈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LG전자가 오늘 장막판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게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 매각설의 영향이 조금 컸거든요. 그 내용 간단히 짚고 갈게요. 사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 얘기는 자주 나오기는 했는데요. 왜냐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해부터 LG전자의 실적과 주가 개선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전자장비 사업부마저 올해 중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사업이 더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자 사업부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설이 다시 제기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봉석 사장이 본부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보면은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구성원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뭔가 중요한 결단이 내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자 사업부를 떼어내면서 LG전자의 실적이 더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는 훨훨 날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보시면 우선 효성 TNC는 제주도에서 수거한 페트병으로 친환경 섬유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만들어진 섬유로 노스페이스가 다양한 의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친환경 트렌드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들고 왔고요. 다음으로는 한국 BNC,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의 미국 임상 이상 1단계와 관련해서 미국 FDA의 심사 결과,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FDA의 외부 독립 데이터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증 및 중증도 환자에 대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받고요. 용량 변경이나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 없이 피험자 모집과 임상시험을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외부 독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 콘텐츠 관련주들 미리 잘 담으셨나요? 분명히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일찌감치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종목도 안 담았더라고요. 심지어 위즈빅 스튜디오 막 5,000원대에 팔고 아무튼 키스트와 IHK, 사마 네트웍스 이런 종목들 오늘 올랐는데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A스토리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찍 팔아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위즈빅 스튜디오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우선 자체 제작 중이거나 제작 예정인 영상 콘텐츠만 30여 편 이상인데 당장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건 2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될 승리호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자회사 레몽레인의 재벌집 막내 아들과 이미지 나인 컴즈의 블랙의 신부도 하반기에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 위직 스튜디오는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콘텐츠 제작사들을 열심히 인수하면서 콘텐츠 제작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올해로 자회사 레몽레인과 AMP 커뮤니케이션즈의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콘텐츠 관련주 아직 못 담으셨다면 위즈빅 스튜디오도 관심 갖고 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반도체 장비주들 다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 호황으로 설비 투자 당연히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재고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서 당장 1분기부터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파운드리 공급 부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비메모리 산업의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 네페스아크, 예스티, TSI, 코디엠, 원익 IPS 등등 오늘 급등한 종목도 있고 적당히 오른 것들도 있는데 차트 한번 돌려보니까 그냥 대부분 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원익 IPS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소부장 기업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대 강세를 보여준 코리아 서키트는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주력 부문이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이거든요. 최근에 저부가 가치 사업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HDI 기판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철수했고요. 그래서 생존에 성공한 코리아 서키트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테마는 요즘에 전기차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산업이다 라고 난리가 났죠. 미국 ETF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산운용사 아크가 우주 관련 테마 ETF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궤도 인공위성 기업인 세트레가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스페이스X에 1,6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민간 우주항공 산업이 국내에서도 과연 혁신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직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기는 한데 올해부터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민간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민간 우주항공 산업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관련 내용들은 조금 더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처지시면 안 되니까 종목 잘 정리해 두세요.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화면 통해서 내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잠들어야겠습니다. 애봉봉 늘 건행투